대한민국의 김은중호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2023 피파 U20 20세 월드컵 조별리그를 F조 2위로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은 U20 월드컵 3회 연속 16강 진출이라는 대성과를 냈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사상 첫 무패 16강 행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1993년 대회에서 무패를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3무승부였고 또 조별리그 통과에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승 2무로 조 2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무패 통과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6강 상대는 에콰도르인데요. 에콰도르에 괴물이 한 명 있거든요. 이 얘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로TV 서영입니다. 김은중호가 오늘 새벽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열린 조별리그 3차전 이때까지 2승을 달리던 감비아와 고전 끝에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경기장 사정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피치가. 근데 뭐 전체적으로 주도권은 우리가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감비아한테 끌려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자, 앞서 2승을 거뒀던 팀답게 감비아 전력이 좋습니다. 이날 점유율은 우리가 4대6으로 밀렸고 슈팅도 대한민국은 7개, 감비아는 17개를 때렸습니다. 막 일방적으로 우리가 몰렸다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좀 주도권이 덜 왔던 시합인 것은 맞죠. 두 팀 모두 경기 전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면이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 부상과 경고를 불필요하게 받는 상황에 대해서 경기를 좀 하는, 게다가 체력적으로 다 안배를 하는 조별리그 3경기가 일주일 동안 3일 쉬고 3일 쉬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3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였어서 좀 휴식을 또 주기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전 선수를 꽤 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두 팀이 그 스파링을 슬슬하는 느낌이 좀 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김준원 골키퍼와 센터백 최석현 선수가 경고 누적과 퇴장으로 각각 이번 경기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수비 쪽에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센터백 김지수 선수를 뺀 나머지 4자리, 그러니까 수비수 로는 양쪽 풀백하고 이제 왼쪽 센터백 김지수 파트너 그리고 골키퍼까지 좀 대대적인 수비 쪽의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선발 라인업의 변화로 인한 좀 뭐랄까요 좀 약점 수비하는 상황에서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측면 크로스도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었고 그리고 앞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승원 선수 빼고는 선발 라인업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용학, 배준호 선수도 이제 쉬게 하면서 공격 2선에도 확실하게 변화를 줬습니다. 최전방에 이제 이영준 선수는 똑같이 나왔고요. 앙골라 역시 45세, 45살의 보장 감독이 자신의 친손주인 2004년생 아다마 부장을 비롯한 공격진 자원에서 그러니까 아다마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 공격수를 다 선발을 바꿨습니다. 이거 제가 이번 그 중계 준비하면서 막 쳐보다가 정말 하면서 몇 번을 제가 크로스 체킹했는데 맞더라고요. 보장 감독이 78년생인데 2004년생 아다마 부장이 친손주입니다. 감독이랑 선수가 조선 관계예요. 야, 나이 차이가 이렇게 되면 7, 8년생하고 2004년생이면은 26세 차인데 그러면 아들은 몇 살일까 대체? 아무튼 보장 감독이 보장 선수에게만 선발 자리를 보장을 해줬고 나머지는 다 변화를 줬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컬적 그러니까 뭐 체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스피드나 아니면 유연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감비아 선수들의 위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는 뭐 두 팀 모두 안전제일주의로 치렀고요. 0대0으로 비기면서 사이좋게 승점을 나눠 가졌습니다. 감비아가 1위, 우리가 조 2위가 됐고요. 각조 3위 6개 팀에게 주어지는 16강 티켓 각조 3위 6개 팀 중에서 상위 4개 팀에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속한 F조에서는 3위 진출팀이 나오진 않았어요. 같은 시간에 이제 그 온두라스하고 프랑스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프랑스가 3대1로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골득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위 6개 팀들끼리의 이런 순위 경쟁에서는 좀 밀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프랑스하고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참, 이 프랑스가 온두라스전 제가 나중에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강호들이 조별리그에서 시동이 늦게 걸린단 말이 프랑스에게는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무튼 패트였습니다. 일본은 뭐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스라엘한테 역전패를 당하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탈락을 하게 됐죠. 일본이 이번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던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16강 대진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제 에콰도르를 만나게 되고요. F조 1위인 감비아는 반대쪽으로 건너가서 저 대각선 위에 우루과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루과이는 에콰도르는 지난 2019년 U20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서 만났던 팀입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했던 거기서 최준 선수하고 멋진 결승골을 합작을 했었던 바로 그 경기에 상대팀이 에콰도르였는데요. 좀 쉬운 상대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볼록에서 이제 16강 이기면 8강전 상대가 아르헨티나하고 나이지리아입니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승자랑 만나게 되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홈팀이잖아요. 홈팀. 게다가 역대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그래서 뭐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뭐 상대도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 게 우리가 20세 이하 대표팀 레벨에서는 아르헨티나 천적입니다. 역대 9번 만나서 한 번밖에 진 적이 없고요. U20 월드컵 본선에서만 3번을 만나서 우리가 다 이겼어요. 1991년에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했을 때 이긴 걸 시작으로 해서 지난 2개 대회에서도 모두 이겼고, 만약에 이번에 만나게 되면 월드컵 본선 3회 연속 맞대결입니다. 뭐 일단 에콰도르를 이겨야만 성립이 되는 얘기긴 하죠. 에콰도르가 이번 대회 B조에서 2위를 차지한 팀입니다. 2승 1패를 했는데 이제 미국한테만 졌고요. 11골 넣고 실점 2골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11골 골 많이 넣었죠? 근데 9골이 오세아니아의 이번에 꼴찌 차지한 그 조에서 피지한테만 몰아서 넣었기 때문에 공격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좀 안 됐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1차전 미국한테 지고 나서 슬로바키아, 피지 연달아 잡으면서 지금 16강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 일단 에콰도르가 이번에 보니까 전형도 4-2-3-1 우리하고 좀 거의 비슷하고요.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굉장히 좀 괜찮아요. 해외진 선수도 많이 있고 좀 우리가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대회 4강까지 어쨌든 또 올랐던 저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요. 특히 이번 그 에콰도르 대표팀에서는 19번 달고 나오게 될 2007년생 공격형 미드필더 켄드리 파예즈 선수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2007년생이에요. 2007년생. 그러니까 2007년 이 선수가 5월생인데 그러니까 만 16세가 이제 갓 된 선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번 대회 연령 기준이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생이 대부분이죠. 2004년생이나 2005년생이 있는 팀들도 좀 있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 레벨에서 무려 4살이나 어린 2007년생 선수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 17세 월드컵 나가야 되는 선수인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월반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에콰도르가 쓰고 있는 그 4-2-3-1 전형에서 그 1회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아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선수입니다. 아무튼 감비아에는 주손 관계가 있더니 여기는 만 16살짜리가 대회를 뛰고 있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은 이번 대회입니다. 드리블이 굉장히 좋고요. 득점력도 좋다고 하는데 아직은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벌써부터 뭐 유럽 유수의 구단들이 원한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회 개막 이전부터 많이 관심 받았었고요. 첼시 이적설도 있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아무튼 이번 대회 최연소 선수입니다. 압도적으로 최연소 선수인데 경기 공차는 거 보면 실력은 가장 노련한 선수여서 우리가 좀 걱정이 되고, 특히 우리가 그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번 대표팀에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확실히 좀 되고 있어서 좀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찬욱 선수를 센터백인데 포변해가지고 끌어올려서 좀 썼었는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그 방안을 이번 때 또 김은중 감독님이 그냥 융병설 잘 하고 계시니까 좀 적절한 해답을 찾아서 이 선수를 확 틀어막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6강전은 6월 2일 금요일이고요. 새벽이 아니라 아침이죠. 아침 6시에 MBC에서 생중계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면서 또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 얘기 우리가 감비아전에서 끝난 얘기할게요. 감비아전 상황하고 그리고 F조 정리 또 16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